현실에는 없지만 동시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승은입니다. 미래. 과거, 현재와 함께 시간 구분 개념 중 하나로서 현재의 다음 시간대에 반드시 다가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미래는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특정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떤 것에 대한 미래를 보고 싶나요? 연애, 취업, 성공.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 그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재를 바꿈으로써 미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미래를 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여자의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이 여자의 미래, 왜 자꾸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오늘은 이 두 사람과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 유디와 함께 드라마 드림 출발합니다. 전혀 기대한 적도 없었죠. 그대가 햇살 한가득 담은 고운 미소를 내게 보여줄 때면 그저 멍하니 별을 세곤 했죠. 사르르 녹아내려요. 사르르 그댈 녹이죠. 내 맘은 작고 귀여운 Little Miss Sunshine. 네 얼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두비루루 두비루루 yeah 두비루루 yeah.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설레는 기분 감출 수 없이 가벼운 걸음. 저기 멀리 보이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어주죠. 사르르 녹아내려요. 사르르 그대 녹이죠. 내 맘은 작고 귀여운 Little Miss Sunshine. 네 얼굴 그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두비루루 두비루루 yeah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첫 곡,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와블의 사르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유승은의 드라마 드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유디 머릿속의 드라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곡은 드라마 OST를 들려드리는데요. 한 곡 끝날 때마다 OST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가 3000%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봤던 드라마라면 함께 추억을 꺼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봤던 드라마라면 아, 이런 드라마였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유디가 첫 곡으로 가져온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와불의 사르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우선 그룹 와불은요. 여성 듀엣 그룹으로 자매 듀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였죠. 보랏빛 향기를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후 신곡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보랏빛 향기보다는 이 사르르라는 곡을 통해서 와불을 알게 됐어요. 자매 듀오라니 처음엔 신선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즐겨 듣는 편이라서 가수들이나 노래 쪽에는 아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자매 듀오는 와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들었던 것처럼 목소리가 두 분 다 너무 좋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 사르르는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중 첫 곡으로 삽입된 곡인데요. 또 오해영의 OST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는 아직도 즐겨 듣고 노래방에서도 친구들과 자주 부르는 곡들 중 하나인데요. 사르르는 밝은 곡으로 극중 여자 주인공 오해영과 남자 주인공 박도경의 기분 좋음을 나타낼 때 주로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또 오해영의 대표 OST답게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드라마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잘 잡아준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유디 머릿속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드라마 드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죠. 와불의 사르르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마 또 오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 N회차 돌려보기로 유명한 드라마 중 하나라고 뽑히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정말 여러 번 다시 보기를 했던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동명이인의 오해로 시작된 두 명의 오해영, 똑같은 이름의 두 여자와 얽혀 한 여자의 미래를 보게 된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양다리는 아닙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겠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에피소드가 드라마 또 오해영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말해보자면 같은 고등학교의 같은 반이었던 두 명의 오해영,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였던 배우 전혜빈 씨가 연기한 예쁜 오해영과 외모도 보통에 공부도 보통이었던 배우 서현진 씨가 연기한 그냥 오해영. 그냥 오해영은 예쁜 오해영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학창시절 비교와 무시를 당했고 트라우마에 가까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예쁜 오해영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냥 오해영은 결혼식 전날 남자친구에게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졌다며 파혼을 당하죠. 오해영은 충격에 정신을 놓고 막 나가는 행동을 보여줘서 부모님에게 쫓겨나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잘생겼지만 까칠하고 무례한 이웃, 가수 겸 배우 에릭 씨가 연기한 박도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영은 박도경 덕에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는 예쁜 오해영과 결혼식 날 파혼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오해 로맨스를 다루는 게 드라마 또 오해영인데요. 2016년에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방영 당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죠. 시청률로만 봐도 1회는 2%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 10%를 기록하면서 종영했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이 사랑받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내용의 구성과 배우들의 자연스럽고 몰입감 넘치는 연기력, 그리고 OST 또한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고요.
판타지 장르는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남자 주인공 박도경이 그냥 오해영과 관련된 미래만을 계속 보게 되죠. 여기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양자물리학, 명상,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4차원의 공간과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요.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세계는 3차원이지만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미래 등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4차원 이상에 존재하는 것이니 고로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는 그 영혼의 작용이 박도경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박도경이 혼란을 겪는데요. 그리고 그냥 오해영에 관한 미래를 보게 되면서 피하려고 하고 밀어내지만 결국 그냥 오해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그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희지의 흩어져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어딜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찾을 수 없는 이 길의 끝에 서 있는 걸 어디로 가는지 어디쯤인 건지 너는 아무 말도 나는 하얗게 부서져 까맣게 떨어져 내려와 하얀 바람에 떠올라 날아 까만 밤으로 흩어져 가요 너는 이렇게
네,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두 번째 곡,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김희지의 흩어져 였습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에서 오해영과 박도경의 복잡한 마음과 감정선을 표현할 때 삽입됐던 곡인데요. 뭐랄까, 가수 김희진님의 노래는 저는 드라마 OST로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김희진님의 목소리나 가수 헤이즈님과 같이 목소리가 투명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뭔가 깨끗하면서도 무채색 같다? 그런 이미지여서 애써 침착하게 머리로 다 정리한 뒤 마치 그저 현상을 설명하듯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나 힘들어. 그래서 이러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러고 있어. 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이 길의 끝, 닿을 수 없는 네 모습, 희미해진 기억 등 이런 가사들이 꽤 직접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감정처럼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절제되어서 그리고 더 표현돼서 더 절절하게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노래를 뭔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답답할 때 듣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그렇지 않지만 담담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로 인해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인 것 같아요. 가사와 제목처럼 듣다 보면 정말 붕 떠서 고민들이 어딘가로 흩어져 날아갈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듭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복잡할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 드림과 함께 유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노래 듣기 전 1부에서는 드라마 OST 중 하나 와블의 사르르와 함께 간단한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 곡 김희지의 흩어져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자 주인공 배우 서현진 씨가 맡은 그냥 오해영입니다. 결혼 전날 파토나고 동기들 승진할 때 혼자 미끄러지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쪽방에 굴러들어온 흙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보통의 여자라고 소개하는데요. 학창시절 흔한 이름 때문에 같은 이름에 잘나고 예쁜 오해영 때문에 그냥 오해영이라는 투명 인간 같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겨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좀 사람같이 사나 했는데 인생의 악재들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와, 저는 이 부분이 공감 가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요. 이런 악재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웃고 더 밝게, 더 유쾌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감추지 못하는 짠함이 배어나오는 천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여자로 오해영은 그려집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들 때는 말을 하지만 보통 힘들다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평소 제 텐션이 높긴 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티가 나는 편이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 막상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티가 잘 안 나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오해영도 정말 힘든 파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티를 안 냅니다. 물론 파혼당해서 나 파혼당했어 이러고 힘든 부분을 더 내색할 수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그런 무지막지한 힘듦을 표현 안 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원래 외모도 보통이 아니신 배우 서현진 씨가 맡은 이 그냥 오해영, 흔한 오해영은 외모를 빼고는 서현진 씨 그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의 오해영은 숨기지 않고 뭐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랑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저는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열렬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놀라움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극 초반부터 보통의 오해영이 파혼을 당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오해영에게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졌다며 파혼을 요구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졌다고 헤어지자뇨. 아니, 파혼이라뇨. 이유도 너무 말이 안 되지만 그럴 거면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혼을 진행시키면 안 됐었죠. 사실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긴 했어요. 더 이상 캐묻지 않게 하기 위한, 정떨어지게 하기 위한 이유가 필요했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오해영이 파혼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고 집에 와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진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면서요. 저는 이 이유가 그렇게 안심하고 엉엉 울 정도의 이유인가 싶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지만 정말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그냥 막 가져다 붙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두 번째 다시 보면서 이 장면을 보는데 와, 이렇게 엉엉 울만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친한 사람 아니라면, 아니, 굳이 친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밥은 아무나 하고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밥만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변명할 게 없어서 저런 변명을 하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정말 싫은 사람이거나 불편한 사람하고도 밥은 같이 먹기가 싫더라고요. 밥을 한 끼 같이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호감이요. 그리고 내 시간을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나 너랑 밥 먹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말을 돌려서 말하죠. 아,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 뭐 이런 말 같은 거요. 그런데 극 중에서 혜영이는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함께 밥 먹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얼마나 싫으면 밥 먹는 게 꼴보기가 싫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순간순간 드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극중 초반에 혜영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술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데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보통의 오해영은 말 그대로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출난 게 없다, 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보통, 말 그대로 보통이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를 말하죠. 여러분, 오히려 이 보통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에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고 어느 하나라도 열등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죠. 모든 게 중간이고 무난무난한 사람이 솔직히 어느 곳에서나 어느 무리에서나 사랑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받는 것까진 아니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평이 좋거나 인기가 많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 사람은 그렇게 특출난 건 없는데 항상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드라마 또 오해영의 보통의 오해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성격이 나뉘는 거죠. 혜영이는 굉장히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을 보여주는 과거 씬에서는 현재만큼의 시원시원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골고루 지내는 것만 봐도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혜영이와 비교가 돼서 주눅 들었던 건 맞지만 가족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이 부족하진 않게 자랐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시원시원한 성격이 된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들려드릴게요. 나른한 햇살이 찾아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지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좋았던 기억에 혼자 웃다 무거운 추억에 또 마음 다칠까. 애써 태어난 척해도 들킬 수밖에 없는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핑크빛 꽃잎이 날리고 따스한 바람에 그 바람을 불고 내게 전화 걸까 말까 고민하는 나. 언제부터 내게 빠졌던 걸까. 어젯밤 꿈속에 고백하고 온종일 전화만 쳐다보는데 애써 무심한 척해도 들킬 수밖에 없는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내 맘이 왜 이래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 사랑이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네, 드라마 드림에서 세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였습니다. 서현진 씨와 유승우 씨가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극중 두 주인공의 설레는 감정을 전달할 때 자주 나왔던 곡입니다. 서현진 씨는 그룹 슈가 출신으로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도 출중한데요. 요즘 친구들은 서현진 씨가 원래 배우였는 줄 알더라고요. 사실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나중에 그룹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요즘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남녀 듀엣곡으로 노래방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와 살랑살랑 거리는 듯한 멜로디가 사랑에 설레는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남자 주인공, 가수 겸 배우 에릭 씨가 연기한 박도경이라는 인물입니다. 박도경은 기본적으로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이 디폴트 값인데요. 외모도 능력도 완벽하지만 그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나쁜 놈, 여자들에게는 철벽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상처를 받고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 예쁜 오해영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결혼식 당일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혜영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그 후론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능력처럼 한 여자와 관련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이름만 똑같은 여자, 보통의 오해영의 미래가 말이죠. 맞아요. 박도경과 결혼할 뻔했던 예쁜 오해영은 보통 오해영과 동창이었던 그 예쁜 오해영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데요. 결혼식 당일로부터 사라진 1년 후쯤 오해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도경과 도경의 친구 배우 김지석 씨가 연기한 이진상이
혜영과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혜영과 결혼하려고 했던 태진은 감옥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알리기 싫었던 태진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보통의 혜영을 밀어낸 거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그 성공, 일과 관련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결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기 싫으니 상대방을 상처 입혔겠죠. 아무튼 이렇게 꼬이게 된 세 사람, 그 이후부터 아마 도경이 혜영의 미래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후회했는지도 계속 보게 되죠. 처음에는 환각, 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현실에서 보통의 혜영을 만나게 되면서 그 미래를 점점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환각이 아닌 미래로 인지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에릭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건 이 드라마가 처음이었는데요. 에릭 씨가 나오는 드라마로 가장 유명한 건 연애의 발견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배우의 호불호를 조금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애의 발견에 나오는 배우들이 뭐랄까요? 제가 많이 보던 배우들이 아니어서 궁금증이 가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너무 연애한 드라마는 그때 당시에는 좋아하던 장르가 아니었어서 보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하고 있는 드라마 또 오해영도 종영한 이후에 친구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나중에 본 드라마였는데요. 우선 배우 서현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몰입하면서 봤고 처음에 도경의 캐릭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우선 너무 까칠했고요. 매력을 잘 못 느꼈어요. 이게 한 1회, 2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혜영과 엮이면서 도경 역시 하지 않았던 의외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기본값인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도경을 보면서 도경에게도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약간 AI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에릭 씨가 워낙 눈도 크고 인상도 진하신데 감정 표현이 없이 나오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혜영에게 물드는 도경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드라마 또 오해영의 남자 주인공 박도경에 대해서 저 유디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드라마 또 오해영은 가끔 코믹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웃긴 서현진과 주변에서 감초 역할을 해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경의 친누나와 동생 그리고 그의 친구와 혜영의 엄마가 있는데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들려드릴게요.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네 번째 곡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검정치마의 기다리만큼 더 였습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은 좋은 OST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방금 들려드린 이 노래도 그중 한 곡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노래들을 먼저 접했었는데요. 이 노래가 멜로디보다는 목소리와 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는 이별도 사랑도 굉장히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사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또 그렇게는 담담하진 않아서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울렁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소절이 굉장히 슬픈데요.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라는 가사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극 중에서 혜영과 도경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를 생각할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별 통보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아린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혜영과 도경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선 배우 전혜빈 씨가 연기한 예쁜 오해영. 예쁜 외모에 상냥한 성격, 능력까지 갖춘 못하는 게 없는 여자로 나옵니다. 모든 남자들의 줄리엣이었고 도경과 결혼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떠났죠. 그런데 오랜 공백이 지난 후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도경의 누나와 보통의 오해영이 있는 회사로 말이죠. TF팀에 잘 나가는 팀장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도경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보통의 오해영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보통의 혜영과 결혼하려고 했던 인물, 배우 이재윤 씨가 연기한 한태진입니다. 저는 이 인물 참 비겁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상처받는 건 싫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은 싫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인물은 도경의 누나인 배우 예지원 씨가 연기한 박수경이라는 인물입니다. 회사와 집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인물이에요. 앞에서 사람을 대놓고 갈구는 범상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회사에서 이런 상사가 날 이렇게 갈군다고 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질 정도로 센 캐릭터다 싶습니다. 그 다음 도경의 친구, 배우 김지석 씨가 연기한 이진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장난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여자를 밝히고 입도 가벼운 편입니다. 도경이 미래를 본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요. 아마 진상이 도경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혜영이의 파혼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들 주변에서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뻔한 사랑 이야기가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이 아닌 재미가 더해졌는데요. 이 인물들이 벌이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재미를 더하는 게 이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로이킴의 어쩌면 나 들려드릴게요.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그 눈가엔 슬픔이 고였지. 언제나 그대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아파와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댄 바람처럼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만 어쩌면 나 아주 오랫동안 그댈 기다려온 것만 같아. 애써 무심한 척 돌아섰지만 피하려 할수록 난 그대가 그리워. 이제는 더 이상 내 맘을 숨길 수가 없어. 바람처럼 내 맘을 흐트러뜨리지만 어쩌면 나 아주 오랫동안 그댈 기다려온 것만 같아. 마치 그댈 만나기 위해 그 모두를 견뎌온 것만 같아. 그댄 별빛처럼 저 별빛처럼 어두운 내 맘에 스며들어. 어쩌면 나 그대를 만나 행복을 찾게 될 것만 같아.
네,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네 번째 곡 로이킴의 어쩌면 나였습니다. 이 곡은 극 중에서 박도경의 커져가는 마음을 대변하는 곡입니다. 특히 가사 중에 애써 무관심한 척 돌아섰지만 피하려 할수록 난 그대가 그리워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도경의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혜영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자꾸 혜영의 쪽을 다시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도경의 변하는 마음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디가 뽑은 드라마 또 오해영의 명대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명대사는 어떤 말들일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명대사 들어볼까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개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난 개가 되기로 선택할까? 안 하겠더라고요. 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괜찮아지길 바랬던 거지, 걔가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요. 난 여전히 내가 애틋하고 내가 잘 되길 바래요. 혜영과 도경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혜영이가 과거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을 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주변에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된다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부러워했던 적은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의 이런 점은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등등 부럽거나 배우고 싶다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지 장점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서 난 왜 그럴까? 왜 난 저 사람이 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기고 본인에게 소홀해지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시기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는 없겠어요. 이전에 런온이라는 드라마 명대사에서 오미주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나는 나랑 친해지고 싶거든요. 라는 대사. 그 대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본인과 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괜찮은 부분, 부러운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와 친해지고 잘 들여다보고 혜영이가 말한 것처럼 나를 애틋하게 여겨주고 잘 되길 바래주면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가치,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은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애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본인을 애틋하게 여기고 아껴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애틋하게 여기고 응원해주고 친해진다면 다른 사람이 부럽긴 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스스로와 친해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명대사는요. 혜영이와 도경이 헤어지고 혜영이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혜영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여요. 걷는 게 살짝 절뚝거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나레이션으로 들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작아서 불편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신경이 온통 발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면 아주 잠시나마 행복해져요. 네, 이유를 다들 아셨나요? 저는 이 혜영이의 행동이 공감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듦을 잊으려고 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나요? 아마 이게 루틴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2가지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행동은 서점에 갑니다. 책을 엄청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독서를 사랑하는 편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고 책을 구매하고 그 분위기에서 책을 읽으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그런 힘듦을 몇 번 겪고 나서 서점에 몇 번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아, 난 힘들 때 서점에 가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은 저는 제 몸을 엄청 혹사시킵니다. 방금 혜영이가 말한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몸이 힘들면 다른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km를 넘게 걷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서요. 그러면 몸이 지치니까 다른 생각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만의 힘듦을 잊는 방법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가 드라마 또 오해영을 가져온 이유는 우선 재미는 기본이고요.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약간 과장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있을 법하거나 혹은 겪은 이야기, 아니면 충분히 고민했을 만한 이야기.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삶의 용기를 갖고 따뜻한 인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심한 시간에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원하신다면 드라마 또 오해영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또 오해영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정승환의 너였다면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 가져올게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승은이었습니다.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에 이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맴도는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